북중러가 동맹을 이어가는데 우리의 동맹국 미국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EU 집행위원장과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호 관세를 매기는 내용인데요. 사실 원래 지난 4월에 EU에는 미국이 20% 상호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10%를 더 올려서 30%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멕시코는 빠져 있었는데 이제 30%를 8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요. 이제 막판 협상 중이었어요. 특히 네, EU와 미국 맞습니다. 사이에서는. 근데 협상 중에 이런 서한을 공개한 것, 어떤 취지가 깔려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지렛대를 좀 높이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한미 동맹도 말씀 주셨지만 완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건 EU든 여러 미국의 동맹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트럼프가 이 정책을 관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진짜 관철시킬 거라는 걸. 왜냐하면 EU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20% 고지했단 말이에요. 4월 달에 10%나 올렸습니다. EU에서는 이거 우리가 판을 깰 수도 있는 제2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마약 운운하면서 30%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또 멕시코는 인접 지역이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출 수입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된다는 걸 미국의 전문가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았죠. 거기에 한일 정상회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24% 고지받았는데 지난주에 협의 중에 25% 얘기를 하면서 더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대단히 이건 결례다, 무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그럼 한일 정상회담했다고 예우해줬습니까? 아니요. 아주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과거에 이런 해외 이런 외교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세를 위한 공세, 어떤 과거의 논리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문제를 놓고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I would say just keep working. It's all going to work out. 네, 친구보다 friends are worse than foe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사실 보면은 동맹이라고 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합의를 위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사실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EU도 있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많은 물건을 수출하면서 이익을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다. 적들보다 오히려 친구가 이 미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 미일 동맹 그리고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미국이 바라보는 수출 이외의 금융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득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한미 동맹은 경제 동맹일 뿐만 아니라 안보 동맹이고 군사 동맹입니다. 최근에는 미 군함을 대한민국 조선소가 수리해주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의 어떤 관세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한 다양한 대응할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수출로는 이득을 보지만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그 무기라든지 아니면 첨단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통해서 미국에게 주고 있는 혜택, 더더군다나 캠프 험프리스라는 미국 이외에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실용적으로 설명한다라면 이 관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6월 한 달간 관세 총 수입이 2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미국 재무장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o we could expect that could be well over $300 billion by the end of the year.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 예. 부위원장님. 보면은 과세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동맹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관계가 밀착되어 있고 교역을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동안 이거 수치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여러 트럼프의 타겟이 됐던 것도 미국, 대미 흑자가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일본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관세 인상의 국가로 지적을 해왔던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뭐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핵심은 이게 지속 가능하냐, 또한 미국 내에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의문이 일단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우려되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예상했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시적 성과만 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